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그 정해진 신청서 양식에 맞춰서 각각 주요 조건들을 표시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사실 법원 입장에서는 이 신청서만 봐서는 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보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 신청서를 기초로 그 신청자에 대해서 직접 조사하고 파악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회생이 답이지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자주 쓰는 용어 중에 보시는 분들께 한 번도 설명을 안 드린 용어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쭉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이건 별도로 좀 설명한 영상을 찍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용어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보정명령, 보정권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에 관심이 있으셔서 상담을 받아보셨거나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좀 찾아보신 분들께서는 법원에서 보정이 나온다, 법원에서 보정 나오는 걸 보고 내려오는 거 보고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문맥상 이해를 대충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당연히 보정은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하는 거고요. 뭔가를 묻거나 확인하고 요구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아마 요 정도는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법원이 왜 보정을 하는지 이걸 말씀을 드려보면 어떤 내용의 보정이 나오는지도 함께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그 정해진 신청서 양식에 맞춰서 각각 주요 조건들을 표시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사실 법원 입장에서는 이 신청서만 봐서는 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보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 신청서를 기초로, 그러니까 시작선으로 놓고 그 신청자에 대해서 직접 조사하고 파악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청서에 채무 액수가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채무 액수가 어떻게 처음에 생겼고 또 어떤 경위로 늘어났는지, 그런 채무의 발생이나 증대의 경위와 용도,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면책을 해줘도 되는 채무인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또 혹은 법원이 보니까 변제 기간이 좀 느슨하게 짜여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면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와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 법원의 조사나 확인 작업, 수정이나 추가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라는 형식으로 채무자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개인회생 신청서를 내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기본적이고 또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는 이 보정에 대응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포괄적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위임하는 진정한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보정명령과 보정권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보정권고는 회생위원이 하는 거고요. 보정명령은 판사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에 따라서 명칭이 보정명령과 보정권고로 다른데요. 실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이 보정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라고 해서 기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정명령이든 보정권고든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똑같은 거죠. 자,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께서 이 보정과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대리인을 선임하실 때 내가 선임한 이 대리인이 보정에 과연 잘 대응을 해줄 것인지 요걸 살펴보셔야 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상담을 받아보시면 사무실마다 이 보정을 언급할 때 미묘하게 태도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보정이 나오면 최대한 열심히 소명해보자, 설득해보자, 한번 해보고요, 이런 태도가 있고요. 보정이 나오면 어쩔 수 없다, 안 나오기를 바라야죠, 이런 식인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을 때 이 정도의 차이면 실제 보정이 나왔을 때 대응하는 태도에는 더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하실 부분은 대리인의 착수금, 그 수임료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 가끔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정에 대응하는 비용을 건건히 추가로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수임료가 저렴해서 선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훨씬 비싸게 진행을 하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임료의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있는지, 특히 보정과 관련해서 추가 비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보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개인회생에서 좀 흔하게 언급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올릴 예정이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